안녕 친구들, 잘 지냈지? 오늘도 즐거운 한국사 여행을 떠나볼까? 지금부터 무궁무진 한국사의 제16편 호족에 맞선 고려 개혁의 왕 광종에 대해 알아볼 거야. 광종은 고려시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왕이지. 그럼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하지만 고려의 진정한 주인은 왕건이 아니었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사실 고려는 왕건을 대표로 내세운 호족들이 만든 나라였거든. 호족은 각 지방마다 큰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말해. 그래서 왕건은 힘센 호족들을 달래가면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지. 그래서 호족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 각 지방의 힘있는 호족의 딸 29명과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 여러 부인에게서 많은 자식을 낳았지. 아들만 따져봐도 25명이나 낳았어. 결혼도 많이 했지만 자식도 정말 많지? 그런데 943년에 왕건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크게 바뀌었어. 왕건의 큰아들인 혜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호족의 반란과 암살의 위협에 시달리다 불과 2년 만에 죽고 만 거야. 이렇게 왕의 자리를 노리는 왕자들과 호족들이 판을 치게 되었어. 왕건이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했던 결혼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불행의 씨앗이 돼버린 거지. 큰아들인 혜종의 뒤를 이어 엄마가 다른 동생 정종이 왕이 되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정종도 뜻을 펴지 못하고 4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지. 이번에는 정종의 동생이 왕자리를 물려받았어. 그 사람이 바로 광종이었지. 그래, 맞아. 오늘의 주인공인 광종이야. 이제 왕위에 오른 광종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먼저 왕이었던 형들을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겠지? 나도 형님들처럼 시달릴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이제 본격적인 광종의 이야기로 고고! 광종의 첫 번째 이야기, 연극. 모두들 토끼 잘 알지? 그래, 아주 귀여운 초식동물이야. 아마 토끼가 무섭다고 도망가는 친구들은 없을 거야. 그런데 만일 무서운 호랑이가 귀여운 토끼로 변장했다면 어떨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번 왕은 어리숙해 보이는데 우리가 좀 이뻐해 줄까나? 하하, 그러게 귀엽기도 한 것 같은데. 웃을 수 있을 때 많이들 웃어두라고. 광종은 커다란 야망을 가진 호랑이 같은 왕이었어. 하지만 광종은 형들이 얼마나 호족에게 시달렸는지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야. 그리고 혼자서는 호족에게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 그래서 이때부터 광종은 토끼처럼 약하고 온순한 모습을 보이며 호족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 한마디로 연극을 한 거야. 호족 어르신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덕분에. 이번 왕은 우리에게 함부로 까불지는 않는구먼. 광종은 호족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하는 왕의 모습만 보였어. 호족이 요구하면 뭐든지 불만 없이 받아들였지.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그러자 어느덧 호족은 말 잘 되는 왕에 대한 경계심을 풀어버렸어. 그런데 그것은 호족의 착각이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광종은 훌륭한 황제가 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었단다. 조금만 기다리자. 분명 기회는 온다. 그는 왕이 되고 얼마 후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고 밝혔어. 연호란 황제가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의 연도에 붙이는 이름이야. 광종은 광덕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어. 앞으로 고려는 왕이라는 호칭 대신 황제라는 호칭을 쓴다.
이 모습에 호족들은 허울 좋은 황제의 모습을 따라한다고 비웃었지. 광종이 토끼가 아니라 사납고 거친 호랑이란 것을 전혀 모르고 말이야. 웃겨. 황제라고 불리면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나 보지. 사실 광종은 치밀한 사람이었어. 호족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오랜 시간을 숨죽이며 살았지. 왕이 되고 무려 7년 동안 참고 또 참았어. 대단하지? 이 시간 동안 광종이 가장 신경 쓴 것은 몰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었어. 우리 호족 세상이 영원하길 건배. 호족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 호족 중에서도 서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광종은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지. 또 외국인이라도 능력이 있으면 중요한 자리를 주었어. 한마디로 자신과 함께할 뛰어난 인재를 하나 둘 모은 거야. 마침내 오랜 준비가 끝나자 그는 드디어 숨겨둔 발톱을 꺼냈어. 꼴 보기 싫은 호족들, 언젠간 너희들 모두 피눈물을 흘릴 거다. 호족에게 맞서려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 과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줄게. 광종의 두 번째 이야기. 노비. 광종은 7년 동안 호족에 대한 연구를 했어. 그리고 호족을 강하게 만드는 힘의 근원을 먼저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광종에게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바로 호족의 노비들이었어. 왜 노비에 주목한 것일까? 호족의 힘을 팍 줄이는 내 첫 번째 공격 무기는 바로 이거다. 노비가 뭔지 아니? 노비는 고려에서 제일 밑에 계급이었던 천민 계급 중 하나야. 노예랑 비슷하지. 노비는 호족의 집이나 나라에서 물건처럼 취급받았어. 노비 주제에 빨리빨리 일하지 못해. 한 번 노비가 되면 자손 대대로 그 신분을 물려받으면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었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비참한 생활을 하며 살아야 했지. 호족들은 이러한 노비를 많게는 수백 명씩 데리고 있었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 내 신세야. 나도 호족 자식으로 태어나면 좋았을 텐데. 평소에는 열심히 농사를 치던 노비들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칼을 든 군사가 되었지. 그래서 노비들은 호족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밑바탕이 되었어. 노비는 역시 내 살림 미천이라니까. 광종은 노비를 해방시키면 호족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좋은 방법이 떠올랐지. 당시 고려의 노비 중에는 원래 노비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 후삼국 시대부터 이어진 많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또는 호족에게 빚을 갚지 못해 땅을 빼앗기고 노비가 된 농민도 많았거든. 광종은 이런 상황을 알아채고 노비 안검법을 실시했어. 노비 안검법에서 안검이란 말은 살펴서 검사한다는 뜻으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해서 다시 평민으로 되돌린다는 법이야. 자네 집 노비 좀 조사해야겠군. 혹시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광종이 노비 안검법을 실시하려고 하자 호족들은 입을 모아 반대하였어. 심지어 광종의 왕비도 반대했지만 광종은 주저하지 않았지. 노비 안검법을 끝까지 강하게 밀어붙였어. 그리고 호족의 울타리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었단다. 호족은 고분고분했던 왕이 완전히 달라지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 아이고, 난 망했다. 드디어 해방이다. 임금님 만세. 이제부터 광종이 호족과 맞서기 시작한 거야.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의 네 번째 왕 광종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광종이 어떻게 힘을 얻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아보았어. 광종은 호족들을 이기기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숨죽이며 연극을 하고 기회만 노렸지. 그리고 마침내 노비안검법을 실시하면서 호족들에게 맞서게 되지. 오랫동안 숨죽여온 광종의 반격. 어때?
흥미진진하지? 광종의 계속된 호족 맞서기는 다음 이야기에도 계속되니 잘 들어보렴. 그럼 다음 편에서 빨리 만나. 안녕!